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가장 속 시원한 복수를 했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정말 통쾌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먼저 제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시 모 대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돈은 또래 친구들보다 잘 벌었지만 일에 치여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살았더랬죠. 그래도 딱히 초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원래 결혼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름 커리어 우먼으로 살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미영이 넌 혼자서도 잘 살래니까 굳이 결혼 서둘지 마라 라고 하셨고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들과 합석을 하게 됐는데요. 걔 중 한 남자가 유독 제 눈길을 끌었죠. 키는 좀 작지만 인상이 온화하고 무엇보다 진지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스펙만 놓고 보면 썩 잘난 것도 없는 남자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죠.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 연락처를 물어봤고 며칠 뒤 단둘이 밥을 먹지 않겠냐는 전화가 왔는데요. 고민하다가 승낙했거든요.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 만나기 전까지 참 설렜고요. 만났을 땐 더 설렜어요.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요. 그 뒤로도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느 날 그가 헤어지기 직전에 제게 그러더군요. 미영씨, 솔직히 말하면 전 미영씨만큼 조건이 좋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진심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거든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자신도 있고요. 혹시 미영씨가 그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허세 부리거나 자랑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매력적이었죠. 결국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어요. 연애 시절은 정말 달콤했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제 일정에 맞춰줬고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미영아, 힘들지? 그래도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면서도 절대 제 일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며 응원해 줬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미영아,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떨까? 사실 그 전까지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가끔 우리 엄마가 어떻고 하는 정도였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으니 고심 끝에 좋다고 했죠. 첫 시댁 방문 날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미영아, 우리 엄마 좀 꼼꼼하시긴 한데 마음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거 어려울 게 뭐 있어. 싹싹하게만 굴면 되는데. 남자친구네 집은 역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오신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거든요. 어머나, 네가 우리 태준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미영이구나. 곱게도 생겼네. 어서 들어와. 추운데 밖에서 뭐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긴장도 많이 풀렸죠. 거실로 들어가니 이미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물, 전, 심지어 남자친구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 아이스크림까지 정말 정성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혼자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솜씨 좀 부려봤지.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뭔 소리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처음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 어서 앉아서 많이 먹어. 아우, 다 좋은데 넌 너무 말랐다, 얘. 남자친구 어머님은 정말 친딸을 대하듯 저를 챙겨주셨어요. 밥 먹는 내내 제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시고 이것저것 안부도 물어보셨죠. 미영아, 회사에서 일이 많이 힘들지? 요즘 여자들도 직장 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힘들어도 보람 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당차니까 든든하네. 태준아, 너 정말 복 받은 거야. 요즘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를 만나겠니? 그 말에 남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복 받은 놈이죠. 식사 후에는 남자친구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잠깐 다른 방으로 가고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와 거실에서 대화했죠. 그런데 이때부터 남자친구 어머니의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너 대학교는 어디 나왔니? 우리 태준이가 말을 안 해줘서. 아, 땡땡대 나왔어요? 어머, 땡땡대? 우리 태준이보다 훨씬 좋은 학교 나왔네. 역시 똑똑해 보이더라니. 공부 잘했구나. 아, 네, 뭐. 한참 제 칭찬을 하던 남자친구 어머니는 조금 더 노골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미영아, 너 혹시 월급은 얼마나 받니? 대기업 다니면 많이 받을 텐데. 아, 그냥 평범하게 받아요. 평범하게? 평범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태준이보다 많이 받지? 계속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한 웃음만 흘렸는데 바로 그때 방에 있던 남자친구가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저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는지 바로 끼어들더군요. 엄마,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뭐 어때? 궁금하잖아. 요즘 시대 여자가 돈 잘 벌면 좋은 거지. 그 말을 하실 때 남자친구 어머니 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 이미 머릿속에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 짝으로 괜찮은 여잔지 아닌지 말이죠. 이후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직장과 집안 형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셨어요. 미영아, 너네 아버지는 뭐 건설 관련 사업 하신다고? 아, 네. 크게는 아니고 그냥 작게 하고 계세요. 그래? 회사 이름이 뭐니? 어떤 건물 지었어? 이런 식으로 저희 집 살림에 대해서도 계속 탐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함께 길을 걷다 동네 분들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다짜고짜 저를 그분들에게 인사시키더군요. 얘가 우리 며느리 될 앤데 대기업 다니잖아. 자기도 땡땡 회사 알지? 땡땡 회사? 거기 엄청 큰 회사잖아. 그뿐인 줄 알아? 미영이 얘가 대학도 땡땡대 나왔어. 아버진 건설업 크게 하시고. 처음엔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어떤 상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게 잘해주셨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사랑했기에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양가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셨고 제 부모님도 시부모님을 좋게 보셨어요. 사돈, 이렇게 훌륭한 딸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다니 미영이 같은 며느리를 두면 우리 태준이도 잘 될 거예요. 아유, 별 말씀을요. 부족한 게 많은 우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파할 때쯤 시어머니가 조용히 하신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태준이가 미영이보다는 조건이 좀 못 미치잖아요. 주변에선 잘난 며느리 두면 고생한다고 다들 말렸는데 제가 좀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우리 아들 인생이 편해지는데. 네? 네.
저희 부모님은 뭐라 대답도 못하고 어색한 미소만 지으셨어요. 저 역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도구로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네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그런 면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특히 신혼집 문제에서 말이에요. 미영아, 신혼집 말인데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내신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 1억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에 태준이가 모아둔 돈 더해봤자 변두리 작은 아파트밖에 못 구하잖니? 그것도 전세로. 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전 어디든 괜찮아요. 신혼 땐 다 그런 거죠 뭐. 아니야. 그래도 미영이 널 어떻게 그런 좁은 집에서 살게 하니? 너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집도 엄청 넓은 단독주택이라며.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떻니? 너희 집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회사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을 텐데 어때? 시어머니의 요구에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말씀 꺼내시긴 했는데요. 제가 괜찮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동안 어학연수며 대학 학비 등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안 보탠 것도 아니에요. 신혼집 구하는데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같이 보태기로 했거든요. 혼수도 물론 저희 쪽에서 해가고요. 그래서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전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세? 아니, 미영아, 전세는 남의 집이야.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고. 전세살이 하는 동안 집값은 더 오를 거고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라도 지금 무리해서 집 사는 게 나아. 너희 아버지하고도 한번 상의해봐.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정말 좋은 집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저희 집에서 돈을 더 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요, 어머님. 집 문제는 이미 태준 씨하고도 얘기 끝냈는걸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냥 전세로 들어갈게요. 제가 신혼집 문제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시어머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 뭐 미영이 의견 존중해야지. 젊은 사람들 생각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떨떠름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마치 나중에 후회해도 늦다라는 식의 뉘앙스였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죠. 남편도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가끔 안부 전화 주시는 정도였고요.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 주셨으면 집 정리라도 하고 맞이했을 텐데요. 아이 뭘 귀찮게 그런 걸 다 연락해 가족끼리.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하니?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항상 다정하던 분이 말투에서부터 날이 서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어준 커피와 다과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저희 집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죠. 역시 좁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남의 집이라 못도 못 박아서 결혼사진도 못 걸어두고. 아이 그러게 그냥 돈 좀 더 보태서 좋은 집 사라니까. 아, 결국 신혼집 문제를 다시 꺼내시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돈 더 보태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저흰 괜찮아요. 둘이 살긴 충분해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이 좁은 데서 우리 아들이 몸 구기고 잘 거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에이, 그이 자기엔 충분해요. 그 사람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요, 뭘. 제 말에 시어머니가 와락 인상을 구기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키가 좀 작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그러자 더 열이 받은 걸까요? 시어머니가 집 곳곳을 훑어보시더니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이 그릇들은 왜 이렇게 놔뒀어? 찬장에 넣어야지. 아, 어제 설거지하고 말리려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신혼집이 이게 뭐니? 그리고 이 수세미는 언제 바꾼 거야? 이렇게 더러우면 어떡해? 사실 그냥 평범한 신혼집이었어요. 특별히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 눈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는 그이 담당이라 수세미 좀 새로 사라고 얘기할게요. 아니다, 이참에 지금 사줘 뭐. 여보, 나가서 수세미 좀 사와. 제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신혼 때라 남편이 제 말은 머슴처럼 잘 들었거든요. 갑자기 수세미 사오라고? 응, 그 어머님 보시기에 너무 더러운가 봐. 이참에 우리 먹을 과일이나 이런 것도 좀 사오고. 그래, 알겠어.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하자 시어머니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 그걸 왜 태준이가 사러 가? 제가 어제 퇴근길에 다리를 좀 다쳤거든요. 보란듯이 시어머니 앞에 발목 보호대를 찬 다리를 내밀었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 하는 꼴이 얄미워서 핑계를 댄 거였죠. 됐다, 뭐 급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 왜요? 수세미 더러워서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뭐해 여보, 얼른 사와.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남편이 수세미를 사러 나갔고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눈길로 저를 쏘아보기만 하더군요. 애써 웃음을 삼키며 시어머니에게 다시 커피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커피 다 식겠어요. 얼른 드세요. 그래. 근데 미영아, 우리 태준이 아침에 뭐 해줬어? 토스트랑 계란 후라이 해줬어요. 토스트? 그게 밥이야? 아니, 신혼인데 제대로 된 한식을 해줘야지. 태준이 일하느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그렇게 빵 쪼가리로 때우면 어떡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미영아, 냉장고 한번 보자. 시어머니는 허락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셨죠. 그 안에는 김치, 밑반찬 몇 개, 우유, 계란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아니, 신혼집 냉장고가 이렇게 비어있으면 어떡해? 어머님, 저희 둘이서 먹기엔 충분한데요.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사서 먹고 있어요. 아니,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야, 안 그래도 우리 태준이 입도 짧은데. 너 설마 요리할 줄 모르니?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기본적인 게 뭐야?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 네, 그 정도는 해요. 그럼 왜 안 하고 아침에 빵을 먹여?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사실 저도 남편도 평일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니까 간단하게 먹고 주말에나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곤 했어요. 남편도 그걸로 만족해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혹시 너 집에 언제 들어와?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들어와요. 8시? 그럼 태준이는? 6시 반쯤 들어와요. 그럼 태준이가 혼자서 1시간 반이나 기다리는 거네? 그동안 뭐 먹고 있어? 자기 혼자 알아서 밑반찬 꺼내서 차려 먹죠. 아니면 시켜 먹거나. 전 보통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거든요. 시켜 먹는다고? 아니, 그게 말이나 돼?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머님, 저도 일하느라 힘들어서요. 그리고 요즘 배달 음식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기가 막혀서. 일하느라 힘들다고? 미영아, 결혼했으면 이제 아내 역할 해야지. 남편보다 늦게 들어오면서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럼 언제 아내 노릇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까도 말하다 말려고 했는데 설거지가 왜 태준이 담당이니? 나 개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대기업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시던 분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뀌시다니.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집안일도 당연히 나눠서 해야죠. 그 사람도 아무 불만 없어요. 불만이 없긴 뭘 없어. 우리 태준이가 착하니까 다 참고 사는 거지. 그때 마침 남편이 수세미를 사서 돌아왔어요.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대뜸 다가가 손을 잡고 물었죠. 아들, 너 요즘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면서? 미영이가 밥도 안 차려주니?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그야 이 사람이 저보다 늦게 끝나니까 제가 알아서 먹는 거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이 사람이 밑반찬 이런 거 다 만들어둬서 전 그냥 상만 차리면 돼요. 아니 뭐 시켜 먹거나. 반찬을 미리 만들어둔다고? 거짓말하지 마. 냉장고 안이 텅텅 비어있던데. 에이, 제가 요즘 배달 음식만 먹어서 그래요. 엄마도 알잖아요. 제가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제가 자제력이 없는 거죠 뭐. 집밥을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남편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탓을 하고 싶은 눈치였어요. 네가 자제력이 없긴 뭐가 없어. 집밥을 차려줘야 먹든 말든 하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어 다시 저를 공격했어요. 미영아, 너 직장 다니는 건 좋은데 집안일도 좀 신경 써야지. 어떻게 남편을 배달 음식만 먹게 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어머님, 그럼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도 아내가 집안일 알아서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진 모르겠지만 저흰 저희 방식이 있어요. 저도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그 밥까지 몇 끼니 차려내려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차려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데 그걸 왜 제 탓을 하세요? 그리고 설거지도 시키지 말라니 그럼 집안일 저 혼자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컸거든요? 제가 따박따박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널 시집살이 시키기로 해서 뭘 했어? 남편 밥 좀 차리라는 게 그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 일이야?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하게 산다. 똑같은 맞벌인데 누가 누구 밥을 차려줘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때 남편이 당황하며 절 말렸어요. 미영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뭘 너무 그렇게 말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래도 그만해. 엄마도 그만하고 이만 가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지간히도 화가 났는지 자신을 말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성을 내며 다시 입을 열었죠. 미영아,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결혼했으면 아내 역할은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제게만 강요되는 너무나 불합리한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전 나름대로 아내의 역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도 제가 더 잘 벌지만 그걸로 눈치 준 적 없고요. 집안일도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땐 요령껏 잘 달래주기도 하고요. 내가 말하는 아내 역할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요? 기껏 반찬 만들어놔도 이 사람이 배달 음식만 먹는데 그걸 내 탓이오 하면서 더 정성껏 시간 들여 반찬 만드는 거요? 아님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면서 삼시세끼 정성껏 상 차려 올리는 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말이 다 맞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지금까지 결혼 후회한 적 없는데요. 솔직히 지금 처음으로 후회가 되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간섭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간섭? 이게 간섭이야?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걱정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계속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저도 기분 나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대드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을 테고 저는 시어머니가 제 생활에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거든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또 불쑥 집에 오셨어요. 미영아, 집에 있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어오시더니 냉장고부터 확인하셨어요. 또 이게 뭐야? 일주일 전이랑 똑같네? 미영아, 너 정말 살림할 생각이 없구나. 어머님, 저흰 필요한 것만 사서 먹어요. 음식 남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음식 남기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못 먹어보고 있는데?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이번엔 화장실까지 확인하러 가셨어요. 미영아, 이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러워?
변기 청소는 언제 했어? 어제 했는데요. 어제 했는데 벌써 이래? 매일 해야지 매일.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변기를 매일 닦는 사람이 어딨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깨끗하게 사는 게 기본이지. 저는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지켜만 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어코 저희 부부 침실까지 들어가서 이불 상태를 확인하더군요. 미영아, 침실 이불은 왜 안 개놨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리해야지. 출근하느라 바빠서요. 바빠서? 이불 개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리고 우리 태준이 와이셔츠는 잘 다려주고 있니? 설마 구겨진 채로 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 세탁소에서 알아서 해줘요. 세탁소에서? 아이고 돈 아깝다. 집에서 하면 되는 걸.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쯤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걸 또 제 탓을 했어요. 미영아, 우리 태준이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너 제대로 챙겨주고 있는 거 맞아? 네, 잘 챙겨주고 있어요. 잘 챙겨주긴 뭘 잘 챙겨줘? 내가 보기엔 예전보다 헬스케졌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병원에선 살 좀 빠지는 게 건강에는 더 좋다고 그랬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요.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아침은 제대로 된 한식 해줘야 해. 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이런 걸로 말이야. 어머님, 저희 둘 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그이도 아침엔 빵 먹는 게 더 좋대요. 그래도 밥을 먹여야지. 시간이 없으면 일찍 일어나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는 게 말이 돼?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님, 다른 며느리들 얘긴 그만하세요. 저는 저예요. 그리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일한다고 해서 아내 역할 안 해도 된다는 법이 없어. 그럼 남편 역할은 뭐예요? 왜 아침은 무조건 여자가 차려야 하는 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또다시 급변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또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말할 권리는 있잖아요. 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권리를 주장해? 네. 저도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그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냥 나가셨는데요. 한 며칠 연락이 없다가 그 뒤로는 또 비슷한 일의 반복이었어요.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마냥 제 편을 들더니 나중엔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지 저한테 참으라고 하더군요. 일 키우지 말라면서요. 우리 엄마 앞에선 그냥 내내 하면서 다 져주면 안 돼? 왜 자꾸 이기려 들어? 내가 언제 이기려 들었다고 그래? 어머님이 나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 봤잖아. 근데 말려주진 못할 망정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내가 말려봤자 더 상황만 악화되잖아.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얄밉던지요. 배신감도 들었어요. 연애할 땐 미영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뀌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투자용으로 갖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공실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허름한 전세 아파트에 사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아버지는 그 집에 저희더러 들어와 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됐다고 거절했는데요. 부모님이 하도 간곡하게 권하시고 저도 집을 그냥 공실로 두는 게 아까워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평수도 훨씬 큰 신축 아파트였죠.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 추석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러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아, 내가 하나 제안이 있는데. 네, 뭔데요?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합가 얘기를 꺼내시다니. 네? 같이 산다고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다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생활 못하고 있잖아. 내가 같이 살면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동안은 너희들 신혼 좀 즐기라고 배려했던 건데 이젠 너희 시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구나.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당연히 승낙할 거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영이 너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아. 집안일 걱정 없이 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준다고요? 지금까지 제 살림살이에 간섭만 하시던 분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긴 뭘 잘 살아. 냉장고는 맨날 비어있고 우리 태준이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 때우고 그게 잘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 혼자선 살림 제대로 못하잖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집도 큰데 방 하나 내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 탐나는 거였어요. 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싶었죠. 어머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흰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독립? 미영아, 독립이 뭔지 알아? 혼자 다 해낼 수 있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처럼 남편 굶기면서 사는 게 독립이야?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태준이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할걸? 어릴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 산 적이 없거든. 타이밍 좋게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둘이서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잘 왔다. 엄마가 너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 다 바쁘게 살아서 제대로 된 가정생활 못하고 있잖아.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마음은 고맙지만 저희는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요. 좀 더 둘이서만 지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둘이서만? 태준아, 너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좋다는 소리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죄송해요. 아직 합가는 이른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사람이랑 다시 상의해 볼게요. 남편이 애매하게 넘어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언성을 높이셨어요. 시간이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나도 네 아버지도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주 여자 치마 자르게 폭사여선 지 애미도 모른 체 하는 것 봐.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차례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너무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합가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상했으면 상한 거지 어떡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해? 애초에 당신이 평소에 엄마한테 잘했어 봐.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겠어? 얘기가 왜 또 그리로 튀어? 난 어머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어. 하지만 먼저 그 관계를 틀어버린 건 어머님이야. 뭔 일만 나면 다 내 탓이라고 하고 둘이 돈 벌어도 집안일은 다 내 몫이라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님하고 잘 지내겠어? 그래, 당신 잘났다. 아주 똑똑하고 잘났어. 지금 비꼬는 거야? 됐어, 그만하자.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아졌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냉랭해졌어요. 전화도 뚝 끊어지고 안부 인사도 없어졌죠. 남편은 그런 상황이 불편한지 중간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잖아. 왜 내가 전화해? 정 걱정되면 당신이 전화해.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각자. 자꾸 그렇게 정없이 얘기할 거야? 그래. 우리 엄마가 대뜸 합가하자고 한 거 문제 있어.
평소 우리 엄마 행실도 그렇고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래도 윗어른이잖아. 며느리인 당신이 먼저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뭘 잘못했다고? 그냥 좀 져주라고, 우리 엄마한테. 당신 엄마가 져줘서 나아질 사람이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져줬어. 근데 어머님, 강약 약강이야. 알아?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고.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순간 더 우습게 보고 막대할걸?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실망스러워 저는 이혼도 생각하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그쯤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언제 그렇게 냉랭하게 굴었냐는 듯 다시 연애 시절 때처럼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죠. 저 역시 아이가 간절했기에 기뻤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죠. 며칠 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연락을 해오셨어요. 미영아, 아기 가졌다며? 몸 조심해야 한다. 그 말에 겨우 화해의 기미가 보이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임신했으니까 이제 회사 그만둬야겠네. 아기 때문에라도. 아직 초기라서 당분간은 다닐 생각이에요. 당분간? 미영아, 임신하면 회사 그만두는 게 당연한 거야. 애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바로 그렇게 또 잔소리를 퍼붓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와 뱃속 아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좋게 좋게 넘겼죠. 회사도 제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다가 중간쯤에 그만뒀어요. 맘 같아선 더 다니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임신하고 나니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뱃속 아기가 걱정돼 예상했던 시기보다 빨리 그만뒀죠. 처음엔 육아휴직을 받았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마음처럼 쉽게 회사 복귀가 안 되더라고요. 시터를 고용하든 뭘 하든 돈을 써서 남의 손에 맡길 수야 있겠지만 제 아이만큼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 육아휴직을 철회하고 아예 사직서를 냈죠. 후회는 없었어요. 제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전업주부가 되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구나. 우리 태준이 밥도 제대로 챙겨주고 은별이한테도 신경 쓰고.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뭘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기왕 전업주부가 된 거 완벽한 1등 엄마, 1등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정성껏 남편을 챙겼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에는 반찬 여러 가지를 정성껏 만들어 상을 차렸죠. 그뿐인가요? 따로 보약도 다려 먹였네요.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했거든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그런 제 모습에 기뻐하더군요. 역시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달라지네. 우리 태준이가 요즘 살도 오르고 얼굴도 좋아졌어. 솔직히 제 행실보다는 본인이 원하던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아이가 제 1순위였기 때문에 그냥 별말 없이 조용히 넘어갔어요. 제가 쌈딱도 아니고 구태여 시어머니한테 시비를 걸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갑자기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원인은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맘 같아선 제가 엄마 곁을 지키고 싶었는데요.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몸이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딸아이도 아직 어렸고요. 걱정 마라. 이 애비가 있잖아. 아빠도 일해야 하잖아. 정 안 되면 간병인 구해야지. 넌 아무 걱정 말고 네 가정이나 신경 써. 처음엔 아버지가 엄마를 병구안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이 있으니 쉽지 않은 눈치였어요. 결국 따로 간병인을 구하셨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쯤 아버지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미영아, 너 아무래도 병원 오긴 힘든 거냐? 요즘 너희 아버지도 사업 수습한다고 바쁘고 돈이 없으니 간병인비도 계속 밀리고 상황이 말이 아니야. 친척 언니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제가 알던 것보다 친정 사정이 더 안 좋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친정을 자주 오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간병도 해야 하고 아버지도 챙겨야 했거든요. 자연히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침에 남편 밥도 못 챙겨주는 날이 많아졌고 딸아이도 이웃집 엄마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다행히 다들 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며 저희 딸을 기꺼이 보살펴줬죠. 하지만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인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날도 엄마 병간호를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뒤늦게 퇴근해서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 있었네? 응, 지금 막 들어왔어. 저녁은? 나 배고픈데. 저희 엄마 상태가 어떤지 묻지도 않고 대뜸 밥부터 차리라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퉁명스레 이야기했죠. 나도 힘들어. 난 안 먹을 거니까 당신 혼자 차려 먹어. 나 혼자 차려 먹으라고? 나도 지금 일 끝나고 와서 힘들어 죽겠거든.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든지. 참나. 일하고 와서 내 손으로 라면까지 끓여 먹어야 해? 장모님 병원비도 내가 내주고 있는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병원비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돈 좀 보태달라 했는데 그걸로 자기가 다 병원비를 낸 양 생색을 내더군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제게 계속 따지고 들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대체 언제까지 친정이랑 병원만 들락달락거릴 건데? 집안 꼴 좀 봐. 돼지우리가 따로 없잖아. 난 밥도 계속 시켜 먹고 은별이도 남의 손에 맡기고 대체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그럼 뭐 어떡해. 엄마가 아픈데 간병을 안 할 순 없잖아. 그렇다고 집을 이렇게 팽개쳐도 돼? 팽개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좀 이해해줘.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려 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투덜거리며 불만만 쏟아내더군요. 그런 일이 며칠 반복되자 결국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말이죠. 미영아, 내가 왜 왔는지 알지? 글쎄요. 어쩐 일로 또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내가 안 와보게 생겼니? 우리 태준이가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일러 바친 게 분명했어요. 그놈의 밥밥밥!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놈의 간병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건데? 미영아, 너 결혼한 여자야. 이미 출가 외인이라고. 너 지금 누가 우선이야? 친정엄마야, 남편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둘 다 소중하죠.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데 하지만은 뭐가 하지만이야! 결혼했으면 남편이 우선이어야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태준이 며칠째 라면으로 때우고 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지금 일도 안 하고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전업주부가 그래도 돼? 어머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간병인을 쓰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든지 방법이 있잖아. 너희 사업 망했다고 했지? 그래서 그럴 돈도 없는 거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저희 친정의 경제적 상황을 캐묻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아버지 사업 완전 망한 거지? 망한 건 아니고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집이요? 이 집 너네 아버지 명의 아니야? 사업 망하면 이 집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친정 사정을 뻔히 알면서 이 집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속물적일 수 없더군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럼 언젠간 그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시어머니는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업이란 게 얼마나 불안한 거니?
잘 된다고 콧대 세워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게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게 진작 이 집을 우리 태준이 명의로 바꿔놨어야 하는 건데. 아니지, 아직 안 늦었지? 예,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이 집 팔고 합가하자. 네? 뜻밖의 말에 벙쪄서 되묻자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 쏘아봤어요. 뭘 멍청하게 쳐다만 봐. 니년이 자꾸 내 아들 밥 굶겼으니 이제 내가 직접 챙겨야겠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이 집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결단 내려야지. 이 집 팔고 우리 집으로 당장 들어와. 어머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현실을 봐! 현실을!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한 상황에서 이 집이라도 빨리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내가 봤을 땐 이미 늦었어. 너희 아버지가 사업 완전 폭삭 망하기 전에 이 집이라도 빨리 처분해. 한 푼이라도 건져야지. 집을 팔고 합가하자니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시어미는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걸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뿐인가요? 아픈 저희 엄마까지 욕보였죠. 너희 친정 지금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너희 부모 노후까지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지? 너희 엄마는 언제까지 병원에 누워있을 거라든? 지금은 부잣집 사모도 아니면서 꾀병도 적당히 부려야지. 꾀병이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난 괜히 우리 아들 발목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말에 기막혀 하는데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언제 왔어요? 태준아, 잘 왔다. 엄마가 미영이랑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영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대. 그래서 이 집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지금 얼른 파는 게 좋지 않겠니? 이 집 팔면 우린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지. 그러자 남편이 고민하는 척 하더니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저는 화가 나서 재빨리 외쳤어요. 누구 마음대로 좋다고 해? 우리 아빠가 준 집을 왜 당신이 마음대로 팔지 말지 결정해?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장인어른 사업 망하면 우리가 이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집 구할 돈도 없잖아. 얼른 팔고 엄마 집으로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친정일로 바빠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어쩔 수 없어도 한계가 있어. 나도 직장에서 힘든데 집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남편은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옳다구나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 불쌍한 우리 아들. 이 집 팔고 들어오기만 해봐. 엄마가 매일 진수성찬 차려줄 테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억지 눈물까지 쥐어짜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하 헛웃음을 치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다 큰 아들이 집밥 못 먹는 게 속상해요? 그럼 어머님이 계속 쭉 챙기세요. 제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어머님이 그렇게 챙기고 싶으시면 계속 챙기시라고요. 전 이제 안 해요. 여보, 갑자기 뭔 소리야?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나 이혼할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이혼?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젠 더는 못 참겠어. 여보, 진정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진정하긴 뭘 진정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우리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어떠냐 묻긴커녕 그놈의 밥밥밥. 나 이 집 밥통 아니고 식모 아니고 사람이야. 당신 아내라고. 근데 당신도 당신 엄마도 날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렇게 아들 챙기고 싶으시면 평생 챙기세요. 전 이제 제 갈 길 갈 거예요.
미영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은별이는 어떡하려고 그래? 은별이는 당연히 제가 데리고 가죠. 제가 낳은 앤데. 전 그대로 방에서 자고 있던 딸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현관문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치더군요. 하!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네가 아직도 대기업 다니는 부잣집 딸인 줄 아니? 애 낳고 경력 단절돼서 다른 회사에서 너 더는 뽑아주지도 않아. 집도 다 망한 주제 대체 무슨 돈으로 애랑 먹고 살 건데? 그건 어머님이 상관할 바 아니죠. 어머님은 앞으로 아들 밥이나 잘 챙기세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사정을 들으시고는 제 편을 들어주셨죠. 미영아, 잘했다. 그런 시집살이 더 할 필요 없어. 예비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렸어요. 엄마도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많이 좋아지셨고요. 친정에서 마음을 추스르면서 저는 재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예전 실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영어도 다시 공부하고 자격증도 새로 따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죠. 예전 직장 동료가 외국계 회사에 괜찮은 자리가 있다고 추천해 준 거예요. 미영아,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한번 지원해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연봉도 예전보다 훨씬 좋았고 근무 조건도 만족스러웠죠. 한편 아버지 사업도 친척분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아빠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힘을 내니까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걸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만나기 싫었지만 아이 아버지기도 하고 해서 한 번은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됐는데? 다 잘못했어. 엄마 말만 들었던 것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제발 돌아와줘. 남편의 사과엔 진정성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 사정이 다시 좋아지고 제가 괜찮은 회사로 이직하고 나니까 태도가 바뀐 게 훤히 보였죠. 이렇게 속물적인 남자를 대체 뭘 보고 결혼까지 했던 건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왜? 이제 내가 다시 좋은 회사 다니는 부잣집 딸이 되니까 아깝니? 이미 네 본 모습을 다 알았으니까 썩 꺼져.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엄마 이간질에 넘어가서 당신을 그만... 어머님 핑계 그만 대. 당신은 어머님하고 내가 부딪힐 때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으니까. 남편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전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코 포기를 몰랐고요.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어지간히도 제 아들한테 시달렸는지 절 보자마자 대뜸 무릎부터 꿇었어요. 미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는데요? 다 잘못했어. 너를 너무 몰아세웠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요? 미영아, 제발. 우리 태준이 너 없으면 안 돼. 요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그래도 우리 한 가족인데. 가족은 무슨... 전 이제 남남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어쩔 거야 엄마!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자꾸 이 사람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 급기야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때문에 나 이혼남 되게 생겼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 다 망했는데!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계속 화를 냈죠. 엄마랑 다시는 안 보고 살 거야. 완전 절연이라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전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시어머니를 두고 혼자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동안 절 괴롭혔던 일들을 생각하면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더 울다 결국 돌아갔죠. 그 뒤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와 절연을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병든 시아버지를 돌보며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술에 의존하다 알코올 중독이 돼서 회사도 그만뒀다 하대요. 한편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전히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